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나은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운 2학기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가을 무드로 템플릿도 준비를 해봤고 가을과 관련된 시안편도 담아봤는데요. 여러분 2학기 시작 어떠셨나요? 조금 더 잘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움이 될 만한 2학기의 자기관리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1학기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죠, 여러분. 1학기 때는 뭔가 막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이런 데 막 적응하고 이러느라 정신 없었다면 2학기는 어느 정도 다 이제 파악이 됐는데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시작하는 그런 하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국어 만점 소원도 이루고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도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부터 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먼저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일정 관리. 특히 하반기는 이 일정이 정말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25년도의 추석 연휴는 세상에 한 7일을 쉬어요. 그리고 뭐 좀 안타까운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간에 하루를 더 쉬었으면 우리가 열흘을 쉴 수가 있는데 아무튼 한 일주일 정도 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연휴를 전후로 해서 중간고사가 학교마다 일정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요 전에 보기는 하는데요. 이거 끝나고 보는 친구들도 있으세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친구들 지금 이제 댓글을 좀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개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학력평가를 봅니다. 9월 학평인데요. 여러분 9월 시험 요거 또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1학기 때 보고 시험 준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험은 제가 좀 봤을 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래도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기간이 좀 짧을 수 있어요.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교과서 진도를 충분히 못 뺐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학평을 시험에 포함시킬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번 학평변형 강좌는 조금 더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셔서 학평 끝나고 바로 저하고 같이 준비해 나가시면 확실히 도움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 시험 끝나고 변형 강좌 듣고 중간고사 시험 보고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나면 또 시험을 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요게 또 기말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정신이 한 개도 없는 하반기 일정이 다다다다다 연달아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중간에 일정 관리 꼭 잘 하시고 학원 스케줄도 요런 거 맞춰서 좀 잘 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플래너 안 썼던 친구들도 이번 학기만큼은 플래너를 좀 쓰시면서 좀 일정 중요한 거 까먹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일정, 학교 행사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수행 관리입니다. 앞에 1번 일정 관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다 보면 수행 평가를 놓치기가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관리 잘하자. 여러분 수행은요 말 그대로 나의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태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 학교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태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잘 관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수행은 아는 걸 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수행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말하기 영역, 글쓰기 영역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아예 아는 게 없으면 좀 그 수행 평가가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하고 다른 방향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론 정리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교과서 안에 이론 내용들을 빼곡하게 잘 넣어놨으니까 교과서 강좌 들으시면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수행평가 이번에 발표한다더라. 그러면 우리 교과서의 발표 단원의 이론 부분 좀 잘 정리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1학기 때도 이제 수행평가 관련해서 뭐 어떤 주제를 다 정해드리거나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미리미리 상의를 좀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표를 잘하려면 이런 방법들을 좀 써보면 좋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하면 좋고 제가 이런 것들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실제로 잘하고 돌아왔다는 후기가 많이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도 나는 확실하게 잘 챙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미리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일정 체크 잘 해서 미리미리 저하고 먼저 상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루틴 관리. 저도 이거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려워. 취침 시간 지키는 거. 보통 여러분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 먼저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일어나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는 막 3시, 4시 막 이렇게 자는 경우도 정말 허다했거든요. 근데 무조건 12시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서 행동을 하고 싶은데 현실은 2시 전에 자면은 다행인 거야.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거를 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조금 더 일찍 자는 것과 되게 늦게 자서 겨우겨우 잠드는 거에 그 수면의 질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수면을 통해서 뇌를 잘 좀 이렇게 깨워주고 또 이렇게 잘 쉬게 하고 요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이 취침 시간을 좀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저는 2시 전에 자는 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와. 핸드폰 안 봐도 잠이 안 와. 3시, 4시에 잤으니까 맨날.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오다가 이거를 계속 그냥 억지로 하니까 1시만 돼도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글을 봤어요. 몇 시간을 자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자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잠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이제 2시 직전에 눕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취침 시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취침 시간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취침 시간을 딱 고정해 놓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깨어있을 때 겁나 바쁘게 움직여. 12시에 자야 되니까 아침에 뭐 낮에 해야 될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이 많이 줄더라고요. 이렇게 취침 시간을 먼저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기 전 10분. 안 되면 5분만이라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루를 쭉 보면 여러분 거의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 같아도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로 치면 저는 출근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뭐 샤워하고 눕기 전. 굉장히 단순하네요, 저의 하루가. 뭐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크게 잘리는? 그럼 이렇게 굵은 선들을 좀 그어놓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죠? 등교 시간, 학교 끝나는 시간, 뭐 중간에 점심시간, 그리고 학원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스카 가는 시간, 뭐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 그런 거를 선 정했으면 그 선에 바로 앞 10분, 요거를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비워놓는 거예요. 저도 요즘 그걸 하고 있거든요. 출근 시간 10분 전, 비워놓기. 원래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 요즘에 낮에 수업 준비를 하고 이제 오후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나가기 전까지 미친 듯이 노트북을 했어요. 팍 하다가 1시 그럼 빨리 막 나가고 막 짐 사사사 막 이렇게 싸가지고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거의 무슨 약간 뭐랄까 타이머를 재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너무 빡빡해. 삶이 빠듯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느낌 아시죠? 뭔가 막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나누고 시간을 나눠서 사는 것도 좋은데 그 사이사이에 여유를 넣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분 전에 모든 거를 다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나가기 전 10분 전에는 뭐 내가 챙길 거 다 챙겼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지금 일정, 뭐 내일 일정이랑 겹치는 거 없고 내가 내일까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루가 훨씬 더 좀 여유롭고 풍성해졌어요.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그 플래너 짜실 때 하루 루틴, 일주일 루틴, 한 달 루틴 이렇게 좀 크게 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은 진짜 겁나 빽빽해. 막 엄청 공부를 이만큼 하겠대. 근데 여러분 주말 하루 반나절 정도는 무조건 비워두셔야 돼요.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요일 오전 이럴 때는 좀 비워놓고 그때 밀렸던 잠도 좀 보충하시고 체력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뭐 복습 같은 것도 그때 좀 해보시고, 숙제 뭐 있는지 체크도 좀 하고, 일정도 이때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반나절 정도 비워두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루틴을 만들 때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 약간씩 빈틈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부터 너무 막 달리다가 자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플래너 쓰는 시간입니다. 저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그리고 저도 플래너를 항상 저녁에 써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아침에 쓰면 아침 시간이 너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쓰게 돼. 그러니까 이제 플래너 잘 안 보게 되고 안 지키게 되거든요. 근데 플래너를 저녁에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써놨던 오늘의 일정들이 있잖아. 그 중에 내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잖아. 그러면 하루를 반성하게 돼요. 여러분, 반성과 성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저녁에 쓰면서 오늘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좀 활용하게 되고요. 확인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적어 놓으면 그 다음날은 좀 더 조율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조금씩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 요런 게 우리가 루틴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자, 네 번째는 건강 관리죠.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너무 엄마 같은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저도 건강 관리를 그렇게 막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10대 때 그렇게 막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몸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잘 쌓아두시는 게 중요한데, 스트레칭 자주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폼롤러 이거 꼭 하거든요. 이런 거 뭐 아니면 마사지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21살 때 그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2번이나 입원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설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앉기도 되게 힘들었어서 맨날 누워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디스크 한번 터지면 진짜 너무 고생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스트레칭만 자주 했어도 안 좋은 것들이 쌓였던 걸 조금씩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길을 가다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디스크가 빡 터져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앉아있다 보면 허리에도 무리 가고 목에도 무리 가고 손목도 무리 가고 하잖아요. 조금만 찾아보면 스트레칭 다 나옵니다.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좋은 스트레칭 알고 있는 친구들은 좀 댓글로 남겨줘. 나도 좀 하게. 그리고 두 번째, 먹는 거. 여러분, 우리 맛있는 거 진짜 많잖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 저도 굉장히 좀 힘든데요. 이 건강하게 먹자는 거는 막 뭐 풀떼기만 먹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챙겨 먹지는 않는데, 몸에 안 좋은 거를 너무 많이 먹는 편이라면 이거를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친구들 보다 보니까 자극적인 걸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 그 장에 그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이 뭐 제2의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학습 능률도 많이 오른대요. 그래서 먹는 게 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고 또 얼굴에도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무슨 뷰티 유튜버 영상을 아침에 틀어놓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뭘 먹으면 그게 다 내 얼굴에 나오는 거래. 그래서 뭐 마라탕을 먹으면 얼굴이 마라탕이 되고, 햄버거를 먹으면 내일 내 얼굴이 햄버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자극적인 걸 먹으면 그게 얼굴에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먹어야 내가 활동할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할 수 있겠지. 뭐 어떤 심리적인 것, 그런 것보다도 건강해야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카페인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나한테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한 것들로 살짝 메뉴 바꿔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이거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숨을 진짜 잘못 쉬고 있는 경우들이 많대요. 보통 숨을 그냥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흉곽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자꾸 올라오거든요. 승모근이나 이런 데도 되게 올라오고, 그러면 되게 막 근육통 오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그냥 생각날 때마다 깊게 숨을 쉬는 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좀 머리도 맑아진 것 같고, 모르겠어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그냥 심호흡 한 번씩 했을 때 약간 명상의 효과도 있고,
이렇게 리프레시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밖에 나가가지고 대단히 운동할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한 번씩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쉬고 하면서 조금씩 쉬어가는 시간들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 레이스를 위해서 지금부터 좋은 습관들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5번째 얘기입니다. 멘탈 관리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멘탈 흔들리는 친구들 많으시죠? 구모 앞두고도 그렇고 이제 2학기 시작도 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친구들이 이제 눈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는 그냥 우리 인간의 본연의 어떤 특징이긴 하지만 그걸 알죠, 여러분. 하지만 막연하고 막막하고 깜깜해 보이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잡아먹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손으로 뭘 하세요. 플래너를 쓰든 뭐 문제를 풀든 수학 문제라도 하나 그냥 풀어.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불안한 생각을 하시면 그럼 조금 해소가 될 거예요. 불안한 생각 속에서 내가 손을 뭔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아, 나 불안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런 생각하게 돼요. 불안한 생각 드는 거 어떡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게 무슨 좋은 성적 보장해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자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최근에 들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뭔가 최근에 되게 많이 보죠,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걔한테 이름을 붙여주래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짜증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얘들아. 뭐 짜증나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짜증이 올라왔어. 그러면 그 짜증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짜장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볼게요. 어머, 짜장아, 너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는 거지. 그러면 걔가 약간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일단 거리를 두게 된대. 왜냐면, 짜증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그건 내 건데, 짜장이 하고 걔를 대상화하게 되면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쉽대요. 너무 꿀팁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플래너를 쓰실 때 나에 대한 기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플래너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뭘 많이 했냐면 저녁에 플래너로 쓰라 했잖아요. 그때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오늘 잘한 거 2개 내가 오늘 좀 아쉬웠던 거 2개 이렇게 해서 꼭 2개씩 쓰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요즘에는 그냥 나의 감정들을 많이 기록을 해요. 제가 저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거의 얘기 안 하는 편인데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나 또 뭔가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전 그냥 기록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나면 이게 약간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이거는 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을 때 내가 예전에 안 좋았던 때를 들여다보게 되잖아?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게 자랑스럽다? 뭔가 부정적이고 힘들었던 일을 내가 되게 혼자서 잘 극복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성취감이 생겨. 자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이런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자 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쌓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결과도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목표를 이뤘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것만 남는 건 좀 아쉽잖아요. 다른 것들도 우리 같이 채워갈 수 있는 때니까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하기엔 조금 그래요. 누군가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 새소식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소식에 좀 특별편으로 지니라디오라는 버전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이런 수험생활 라디오, 공부생활 라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지니 라디오로 꾸며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소식에 지니 라디오 이야기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정말 조금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요렇게 또 시간을 쓰게 됐네요. 다음 캐스트는 지니티타임이라는 캐스트입니다. 제가 요것도 새 소식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티타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디저트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이런저런 수다 떠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촬영은 다 했고요. 지금 편집 넘어가서 편집 진행하고 있는데 티타임 때 저하고 먹고 싶은 간식 있거나 음료 있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들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마음만큼은 굉장히 앞서 있고 또 그만큼 따라오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그거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하반기 아직 더위가 다 가시지 않았지만 또 금방 찬바람 불어옵니다. 그때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때 내 마음까지 차갑거나 시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한창 더울 때 같이 또 잘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캐스트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